최근에 평양에 평양시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가 김씨 일가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최고의 그 기밀 사항에 달하기 때문에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대한민국은 제 적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설일 뿐인지 정말 오랜만에 태구민 당선인과 저희 뉴스탑10 긴급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이슈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모셨었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직함이 바뀌셨습니다. 일단 뭐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여러 당선인들의 당선 소감을 들었을 때 특히 눈에 떴던 부분이 바로 태구민 당선인님의 뜨거운 애국가를 때 눈물이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예, 우선 심리적으로 내가 드디어 장벽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울컥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탈북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먼저 온 통일, 미래의 통일 이렇게 이제 좋은 호칭들이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고 경제적으로 대부분 탈북민들이 취업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거 이등 국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장벽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선거에서 제가 어느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고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 제가 당선됐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역사적인 사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당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심리적인 장벽이나 서름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구 주민 가운데 공사님, 당선인님 직접 대구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구로 직접 찾아온 분들은 그건 아니고, 예, 실제 선거 캠프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를 이제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로 뭐라고 격려 메시지를 건네던가요?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선거를 벌였는데,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 제일 심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예. 저에 대한 흑색 선전, 네거티브 이런 선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 중 저만큼 많은 네거티브 공격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빨갱이로부터 이중간첩, 또 아직 사상적으로 이제 기순하지 않은 사람, 지어 미성년 강간자, 그 다음에 강간범. 그런 비난까지 들으셨습니까? 그렇고, 그걸 해명하라고 지어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또 제 캠프 앞에 와서 이제 데모도 벌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말 들을 때는 제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떠들고 이런 온갖 네거티브를 듣었는데, 실제 현지 국민들은 지나가다가도 제가 이제 선거활동을 벌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꼭 앞만 보면 나가고 열심히 하면 예. 우리 강남 주민들은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격려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김정은 건강이상설 핵심 들어가기 앞서서 저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저기 화면 저와 같이 보실게요. 외신들이 태구민 당선인의 당선 소식을 정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근사한 동네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 평양에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제 6월부터 이제 의정 활동 하시게 될 텐데
이런 보도를 보면서 뭔가 본인도 마음을 다잡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첫 번째로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서 열심히 이제 활동할 거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제가 당선됨으로써 중요한 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당선 소식을 다 알게 됐고, 그렇죠. 이들 속에서 지금 대단히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남에서 태영호가 당선될 수 있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벌써부터 궁금증, 질문,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북한에서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긴급 진단의 핵심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벼운 김정은의 신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한 권력자는 북한에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태영호 당선인, 태구민 당선인은 김여정이 아니라 김정은의 숙부 김평일 주목하라, 이 분석을 내놔서 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당선인님. 왜 김평일을, 김여정도 아닌 김평일을 주목하라고 분석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북한 체제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북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정상적인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공산국가들에선 모든 문제를 당 정치국에서 토의하지만은 북한은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제 김씨 가문에서 이제 먼저 토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예. 다른 하나는 북한도 역시 이제 한국과 같은 그런 유교권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어떤 이념적인 그런 세력 형성이라고 보다도 인맥, 그 말하자면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맥이 형성되고 인맥이 하나로 정치 세력이 돼서 이제 북한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때 보면 이 권력 과도기 이행 과정에 항상 북한에서는 커다란 숙청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 김정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일 처음에는 누가 후계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일과 김평일 둘째 아들, 이 둘 중에서 누구냐, 이게 애매모호할 때는 일부 사람들은 김정일 뒤에 줄을 섰고 일부는 김평일 뒤에 줄을 섰습니다. 당시 후계자 논란이 있었을 때. 누구를 결심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김평일이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하. 이럴 때 누구냐? 바로 김일성의 발산 1세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한테 가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맏아들 손을 들어주고 둘째 아들 김평일을 해외에 내보내고 자기 친동생 김영주를 중앙당 조직부 자리에서 목을 쳐서 지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교통정리를 해줘서 넘어갔고, 김정일부터 우리가 지금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김정일이가 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내 아들 김정은한테 넘어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능력 받았죠. 예. 받았는데 받고 나서 문제입니다. 받고 나서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될 장석택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김정은 세력을 보면 장성택을 빨리 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세력이 장성택을 이제 치고 이렇게 돼서 교통정리가 됐고, 그렇죠.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는 거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예.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저도 모르고 이건 팩트로서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만일 김정은에게 신변의 이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건 좀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에 북한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갑자기 올라가고,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가 급기야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올라서면서 김여정이가 마치도 포스트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 아직 30대지만은 나도 어떻게 될 경우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김여정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건데, 예. 만일 현재 김정은이 신병 이상이 생겨서 김여정 체제로 지금 북한에 간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북한은 김여정 체제로 갈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뭐 6.25 사태가 났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이 관성이 있어요. 그 그래서 시스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김여정은 갈 거다. 문제는 김여정을 바치고 있는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세력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김여정은 지금 북한 그 세력을 보면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 세력이 지금 북한의 지금 기본 정치 권력 세력인데 이 세력이 볼 때는 김여정과 가까울까 아니면 김평일과 가까울까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북한에 뿌리가 없어요. 네, 북한에서 학교도 다닌 거였고 지요 남들 다 가는 타가소나 유치원도 안 갔습니다. 왕궁 안에서 거의 저들끼리 생활했고 또 수의사되는 이런 뿌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김평일을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 시스템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중추 세력이 다 김평일과 함께 아이 때부터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같이 가고 거기서 형 동생 하며 자랐던 세력이 지금 북한의 중추 세력입니다. 최령해, 태형철, 어일정 등 다 남산학교 발산 2세 북한판 태자강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쭉 김평일과 같이 밟아온 사람들이 김여정 주변, 만약에 6.25 시에 김여정 주변을 이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이끌 사람들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는 김평일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중에 일부는 김평일과 함께 허위사령부 땅크레단에도 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이에 각곳에 지금 퍼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김평일이가 자택연금에 있는데 이 세력이 야 김여정 가지고는 안 돼. 김평일을 자택연금에서 우리가 풀어줘서 김평일을 옹립하고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6.25 시에 김여정 체제로 가는 건 정상적인 수순인데 그 과정에 변수는 김평일이고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선인님. 그럼 김평일이 변수라면 본인 스스로도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금 해외 뭐 체코 등에서 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태고민 당선인님께서 직접 김평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총 3번 김평일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에 장시간 같이 이제 술도 마셨는데 정확히 그때가 언제? 제가 북한에서 외무성 부국장을 할 때 김평일이가 그때 폴란드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으로 이제 폴란드에 많이 가면 김평일은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사 명의로 식사를 차려서 술을 넣고 같이 마시자. 그런데 북한에서 김평일을 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뭔가면 절대 김평일하고 앉아서 사업 토하거나 술을 마실 때 김평일을 김일성의 아들로 바라보지 말라. 평범한 대사로 바라보고 대사로서만 딱 대우해라. 그래서 제가 3번을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해 본 데 하면 전 기간 저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야, 내가 김평일하고 앉아서 술 먹는 게 아니라 김일성하고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그 김평일 스스로의 뭐 두뇌 회전이란 혹은 뭐 위상, 뭐 카리스마 이런 게 느껴지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이 현 북한 상황 평가라든가 국제 정세 평가는 대단했고 원래 김평일은 중학교 대학 때부터 김일성 자체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정하기 전까지는 간부들과의 술자석에서 김평일이가 바로 자기를 빼닮았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김일성 자체가. 그리고 김평일은 남산학교 때부터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한국으로 말하면 총학생회장 비슷한 그런 걸 하고 리더십도 있었고요. 축구 주장도 하고 김평일 뒤에 이제 빨치산 2세들이 줄줄 따라다녔죠. 그럼 저희가 그냥 단순히 누가 후계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는 김여정이 수순대로 만약에 6.25 시 이거 가정입니다. 만약에 6.25 시에 김여정이 수순되는 거 가는 것보다 김평일 체제로 만약에 급변한다면 이게 한반도 정세는 어떤 흐름인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단히 저는 나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여정 체제로 가면서 그걸 바치고 있는 60대 후반 이 세력이 일정한 정도 가다가 김여정을 무력화시키고 이들이 합리적으로 이제부터 좀 생각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북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남과 북의 통합과
평화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아하, 엘리트 중에. 예. 그런데 이 엘리트 출 중에서 일부 세력이 김평일을 자택연금 상태에서 꺼내서 옹립한 대로 간다면 이거 김평일은 거의나 김평일이 등장하는 건 김일성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김평일이가 정권을 쥔다면 시대가 열린다면 오히려 반대로 핵을 더욱 강화하고 진짜 북한 시스템이 김평일이가 지금 67세인데 건강 상태도 대단히 좋습니다. 김평일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은 북한 체제가 끄떡없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평일이 시대가 열리는 게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평일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권력을 갖게 된다면 당시 장성택 처형보다 좀 더 급변하는 북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평일이 시대가 열린다면 오히려 처형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중추 세력을 다 김평일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와 다른 거는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군부 세력에 대한 그 파악이나 또 믿음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왜? 자기가 그들과 같이 생활해본 적도 없고 끈끈한 유대가 없기 때문에 보위부장도 바꾸고 이 군대 내 장성들도 부단히 바꿔요. 그러나 김평일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 이 인원 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체제는 김정은 체제처럼 그렇게 부단한 숙청과 사람들이 바뀌는 체제가 아니라 대단히 안정적으로 자기 친구들을 다 호각 불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평일로 옹립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향후 20, 30년 동안 북한 체제는 김일성 시대처럼 대단히 정립되고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김평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옹립도 가능하고 그런데 김여정의 수순으로 가는 변수, 유일한 변수는 김평일이다. 북한 내부 최고위층도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김평일을 30년 동안 못 들어오게 했고 지금도 김평일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김여정, 김정은 세력인데 그러니까 자택연금, 가택연금 하는 거고요. 네,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금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김평일의 지금 세력이 지금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이 세력이 판을 바꾸어서 김평일을 끄집어내고 오히려 청적인 이 쪽수 대결 보면 김평일 세력이 오히려 김정은 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잠재적 권력 경쟁자를 하더라도 가택연금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처벌이나 조치는 북한 내부에서 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이제 봐야죠. 만약 김여정이가 진짜 김평일이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해서 자기 측근 부하들에게 먼저 장성택이 칠 때처럼 그러면 이제 대단히 또 북한에서 새로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 변수는 김평일이다. 그런데 김평일로 만약에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서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If he is in the kind of condition that the reports say, that the news is saying, it's a very serious condition, as you know. But I wish him well. So I just have to say to Kim Jong-un, I wish him very, good luck. 당선인님,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미국이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 말 한마디, 이거는 대단히 이제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책략적으로 아주 잘 이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김정은이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금 평양 혹은 원산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김정은 신병 이상설을 막 떠들면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궁금한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내가 나갈까 아니면 좀 더 말하자면 의심을 증폭시켜서 진짜 미국이 어떤 정보 라인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찰 위성이 어느 정도 보고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도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아무 특이 동향 없이 잘 알고 있다, 특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도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실제 우리 정부에게 정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자꾸 보이면 만약 그게 사실과 맞지 않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한국이 정보력이 대단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뚝 부러지게 특이 동향 없다, 뭐 원산에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정보력에 대해서 북한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야 김정은도 이거 진짜 한국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지 이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와 미국이 해야 할 두뇌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CNN 보도가 좀 건강 이상설 위증설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 또한 보관이 만약에 미국이 정보원이 김정은 최 주변에 있다면 이게 정보가 다 되면 누군지가 발각이 되는 거니까 그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만약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지금 원산에 가 있다, 실제 원산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미성이 다 들여다보고 원산에 있다는 걸 안 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또 만약 원산에 있지하고 평양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에서 잘 있다라면 모르네. 이렇게 되겠는데 아주 잘 있기를 바란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특이 동향 있다, 없다, 원산에 있다 이렇게 마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 알고 있어도 우리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해야 북한도 막 실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원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한 3, 4일 정도의 여러 정보를 좀 취합을 해봤을 때는 김정은이 원산에 있는 건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원산의 특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당국자의 말인데 그럼 일단 공사님 혹은 당선인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까지 돌아가는 분위기는 김정은이 신변 이상, 건강 이상이 좀 그리 무겁지 않은 가벼운 수준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 짓기는 솔직히 팩트로 뭘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그렇다고 전 보고요. 예. 저는 좀 약간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정적으로 했을 경우가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거는 김정은이가 지난 시기다 보면 오랫동안 안 나온 잠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김정은이가 무조건 나와야 할 4월 15일 금수산기념적 참배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손자가 할아버지 생일날 안 나왔다는 건 북한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입을 딱 닫고 이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 대단히 궁금증이 북한 내부 그냥 그렇죠. 일반 주민들도요? 온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김정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만파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런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오늘이 벌써 24일이거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열흘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도 이걸 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만일 이렇게 북한이 계속 침묵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저는 진짜 우리는 컨티전시 플랜을 우리는 세우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로서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을 빨리 쥐어야 돼요. 미국이 뭘 생각하고 뭘 준비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서 미국과 소통해야지 이때 우리가 미국하고 좀 틀린다거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죠. 한미 정보 공유가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의료진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1호 동지 최고 존엄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프랑스 의료진이 갔었는데 이번엔 또 그런 소식이 잘 들려지진 않아서요. 여러 자료가 좀 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팩트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가 이제 유방암 때문에 프랑스에 가서 치료받은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 김정일이가 뇌졸중이 왔을 때 프랑스 의료진이 들어와서 치료했다는 이런 자료라든가 또 김일성 때 이제 프랑스 의료진이 와서 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팩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생모의 암 치료 정도만 프랑스 의료진이 와서 한 거고. 갔죠. 가서 원정으로 가서 일단 네. 프랑스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거고. 네, 그건 맞고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딱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정은의 자맹과 침묵, 북한 언론의 침묵이 한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당선인님의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속내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3층 서기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게끔 준비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삼층석 만약 사실이라면 이 신변에 정말 이상이 생겼다면 삼층석에서는 아마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이걸 이제 당 선전선동부와 함께 이걸 토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이제 사망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이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예. 이걸 김정일이가 제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만약 즉 어느 시점부터 신병 이상이 생겼고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됐냐. 깨어 못 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삼층석에 실린 이 선전선동부라든가 군대라든가 이 모르는 이 물밑에서의 엄청난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주하게 만약에 이상설이 사실이라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까 잠깐 이 태양절에 불참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도 북한 내부 일반 주민들도 꽤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내부 동향 목소리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양에 평양시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가 국가 보위부를 통해서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통일부도 인정을 했다시피 4월 15일 날 태양절 김일성 생일날 금산기념공연 참배를 안 한 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기 동향 아니고 뭐냐. 이게 바로 특기 동향이다.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이 평양 봉쇄설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도 다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평양을 봉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는 못하겠는데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예. 평양과 지방사 이동을 상당히 많이 제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4월 15일 날 참배 안 한 이후에 평양시에서 특이한 현상이 뭔가면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과 외국인들이 북한의 외화상점, 달러를 주고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외화상점에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래서 특히 평소에 대량 구매하지 않던 이제 기름, 식용유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식품이 많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무슨 이상 동향이 있지 않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북한 내부 상황도 잠시 살펴봤고 아까 한미 정보 공유가 이럴 때일수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연기됐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오랜만에 재개가 됐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 국면에서 찬물을 끼얹을까 막 계속 유예되고 축소됐다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이게 공중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이제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대량 탈북 피난민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일하는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에서 이제 혼란 상태가 일어나면 북한을 통제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핵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핵 미사일과 핵 기지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런 중국도 그렇게 할 거고 미국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미군도.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6.25 때와 같은 미중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우리 정부는 미국을 내세워서 우리가 안 되겠죠. 미국을 내세워서 빨리 이런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중국과 빨리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핵무기는 미국이 들어가서 다 가져가고 북한의 내부 치안은 중국이 북한하고 같이 유지한다. 이런 합의가 없이 갑자기 내일 일어났다 하면 제가 판단하는 건데 주한미군은 무조건 들어가서 핵무기를 이걸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전 소통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야말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내세워서 중국과 물밑 대화를 해야 될 가장 이거 지금 시급한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진 않아서 다시 이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태고민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좀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매체,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꽤 엘리트층이 동요한다는 이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환들도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글쎄, 지금 일단 다들 궁금할 거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당선됨으로써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새로운 대안을 저는 제시했다고 이제 봅니다. 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보면 이전 소련이나 그다음에 동유럽에서 공산 체제가 무너질 때 예. 거기에 그걸 이끌고 있던 엘리트층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시민들과 협력해서 체제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왜? 대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산 시스템에서 자유민주 시스템으로 넘어가도 그들이 더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이런 대안이 보였기 때문에 엘리트층과 시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체제 전환을 일으켰는데 예. 이번에 제가 이제 당선됨으로써 북한 엘리트층에게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그 어떤 체제 전환,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안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돼서 저는 이번 저희 당선이 장기적으로 이 남북의 화합이 이들로 가는 데는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1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될 텐데 국민 여러분들께 나 이런 국회의원 되겠다. 뭐 짧게 한마디만 더 부탁드린다면요. 예. 저는 제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걸 제 개인이 것, 또 뭐 제 자신의 뭐 그런 빼지 않아 달았다 권력 이렇게 저는 절대 이제, 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국회의원직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강남 지역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준 거다. 이렇게 돼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 신분 끄는 자세에서 일하겠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태구민 당선인 모시고 이 당선 소감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당선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